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철입니다. 반가. 가정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근데 저희 난 학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혹시 난을 선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국내에서 1년에 허접난이 거의 몇백만 개가 돌아가십니다. 그 주범이, 원인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렇게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선물 받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잘 키울 수 있지만 잘 키우다가도 혹시나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면 나는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왜 죽지? 왜 죽어가지?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미 심어져 있을 때 살아도 제대로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완벽하게 심지 않지만 일단 흉내만 내봤습니다. 선물용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앞에는 난만 있으면 풍성해 보이지 못하니까 보통 관엽을 써요. 그래서 고급일 경우에는 박지랑 같은 거 쓰는데 박지랑 비싸니까 아이비, 스킨 뭐 여러 가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죠? 관엽. 흙에서 자라는 애들이고 나는 특히 호접나는 착생이에요. 그 두 개가 같이 살 수 없는 애예요. 흙에서 자라고 나무나 바위에서 자라고. 이거는 피트모스나 흙이나 상토로 키워야 되고 얘는 나무 껍질이나 이끼, 수태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씩 이제 뽑아보는데 보통은 매장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뽑습니다. 이 통째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에도 차라리 이렇게 통째로 넣었으면 그나마 관리는 좀 쉬워요.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심기 편하니까 분체 집어넣는 데가 있고 아니면 빼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한 왜 시중에서 파는 호접란은 다 바크로 안 심고 수태로만 이끼로 심어져 있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크로 키우는 것보다 수태 키우는 게 더 쉽다, 어렵다는 아니고요. 그거는 방법의 차이지 어떤 게 더 힘들 건 없어요. 근데 수태로 심었을 때, 물이끼죠. 이끼로 심었을 때가 작업이 편해요. 바크는 뽑으면 후루루 쏟아지고 또 꽂았을 때도 흔들거림이 심한데 그리고 자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처음 작업을 할 때 지주를 빼서요. 제가 처음 다시 한번 원상대로 놔두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스티로폴. 그래서 스티로폴을 쓰는 게 상인들 나쁘다, 못됐다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진 않아요. 스티로폴이. 오히려 스티로폴을 쓰는 이유는 너무 바크만 가득 채우면 일단 바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통기가 안 되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통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꽃 내장에서 가장 큰 이유는 스티로폴을 이렇게 원형으로 통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 아래쪽은 부셔놓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작업을 하면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요건 잘 보시면 내가 낱개로 키우는데 집에서 뭉쳐놓고 키우는 효과도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접 안 넣고. 자, 하나 잡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이 위치에다 놔요. 정확한 위치에다 놓고. 놔두면 자꾸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주 하나 잡아서 꽂습니다. 그러면 수태를 지나서 갑자기 스토프를 만나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놓고 얘도 그죠? 스토프를 만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당한 위치에 놓고 제가 직접 안 봐서 모양을 잘 모르겠네요. 보시고 이렇게 놓으면 고정이 잘 되잖아요. 쉽죠? 그러고 나서 관엽을 앞에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넣고 하나 박지란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놓죠. 그리고 이 사이를 어떻게 하죠? 바크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끼 있죠. 그 색깔칠한 이끼, 죽은 이끼로 위를 커버를 해요.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빈 공간 있죠. 이렇게 빈 공간 있고, 이런 식으로 놔두면 이렇게 키워도 돼요. 얘 따로 얘 따르니까 물 주는 주기만 틀리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화분에 있지만 독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뭔가 이쁘게 만들어 놓고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나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 뭐 채우지 마세요. 근데 매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의 없다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당연히 바크를 채웠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꽃이 다 질 때까지는 좀 괜찮아요. 관엽만 좀 빨리 마르기 때문에 관엽만 물 따로 주고, 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너무 자주 주면 밑에 썩습니다. 그래서 꽃이 다 졌다. 그러면 빼요. 관엽 따로 뺀다. 이대로 키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화분이 아니라 빠져있는 상태라면 이런 상토로 해서 다시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어서 따로 키우고, 이것도 이렇게 키우고. 그럼 나는 빼는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빠졌을 때, 이 상태로 있으면, 이 상태로 그냥 빼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서 작업하는 데가 있어요. 빼서 이렇게 꽂아 있는 데 있어. 그러면 이대로 빼서 여기에 맞는 화분으로 그냥 그대로 쏙 넣으면 돼요. 만약에 그런 화분이 없다? 집에서 보통 하는 야채통이나 이런 데 플라스틱통 있죠? 아니면 페트병도 여기 이런 거 있죠? 여기다 그냥 넣으세요. 넣는데 좀 작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 크면 문제 생겨요. 이렇게 크면 통기하고는 될지 모르지만 자꾸 마르고 문제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가 꽉 들어가는 포트가 좋다. 근데 아무것도 없죠.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화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있으면 돼. 없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구멍을 뽕뽕뽕뽕뽕뽕뽕 뚫어요. 어떻게 뚫냐고요? 그건 알아서 뚫으셔야 돼요. 불로 달궈서 뚫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얘를 불로 달궈갖고 젓가락 같은 걸로 꼬챙이로 뚫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잘라도 되고 가위로 잘라도 다 돼요. 그리고 아래쪽도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는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 해야겠죠. 좀 꽉 껴도 돼요. 그런데 넣고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정하에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이렇게 작은 데다 넣었어요. 빠진 거 빼고 넣었어요. 이걸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끝.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요거를 독립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통이나 이렇게 넣어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 물 주는 주기나 이런 게 꺼내서 보면 뿌리 상태, 물 주는 주기,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본다. 나는 이게 보기 흉하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 있는 포트, 이런 거 좋아요. 색깔 있는 포트인데 요거는 이제 전용이에요. 전용이기 때문에 여기가 홈이 파이고 여기가 높이 솟았어요. 물이 살짝 있어도 직접 물이 안 닿게, 습기만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민자로 돼 있다고 쳐도, 그죠? 민자로, 아니면 민자로 일자로 돼 있으면 거기다가 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본다. 예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80%는 성공하셨다. 이렇게 낱개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고, 또 다른 애도 또 빼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때 틀려요. 근데 정 모르시면 일주일에 한 번. 난 알겠다 그러면 뽑아서, 지금 보면 아직도 초록색이에요. 그죠? 얘는 좀 마른 상태예요. 약간. 근데 지금도 촉촉하게 있죠. 여기서부터 뿌리가 이렇게 약간 허옇게 그리고 아무리 봐도 마른 것 같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뽑으세요. 뽑아서 만져봐. 물기가 없다.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 그러면 그때 빼서 물에 담근다. 어떻게? 5분 이상. 제가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럼 엄청 무거워져요. 그런 다음에 넣어 놓는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관리하시면. 그리고 놓는 장소. 장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허접나는 3만 룩스. 그러니까 LED 등에서도 충분히 클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집에서
베란다와 거실 사이 빛이 적당히 들어오는 방 그는 정도가 좋고, 베란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다 그래서 얘가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고 베란다에 내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버닝, 선이 아니라 버닝, 타죠. 잎이 이렇게 허옇게 타버리고 잎이 노래지기 시작해요. 탈수 증세가 심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 실내에서 넣어놓고 키운다. 이렇게. 그래서 낱개로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낱개로 키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다시 꽂을 때는 스티로폴 같은 데다가 딴 것 옆에 주변에 채우지 마세요. 채운 거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채우는 게 문제가 돼요. 선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돼요.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정에서는 이렇게 넣어놓고만 봐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당연히 좋다. 그래서 자녀분이 선물해 주신 호접란을 내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계속해서 키워서 보시려면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좋다. 근데 뽑았더니 아무것도 없고 뿌리만 있더라. 다 털었더니 뿌리만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뽑아서 죽은 뻘이 까만 것만 정리하고, 우리 뭐 있죠? 반수경 재배. 뿌리를 털어서, 우리 모델 여기 있죠? 반수경 재배 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 반수경 재배에 대해서 정석으로 심는데 자꾸 뭐 정석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보세요. 야상에 갔을 때 수태에서 호접란이 크나요? 수태로 심어서 커요? 이거 정석 아니죠. 야생에서 그냥 어딘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나무 껍질일 수 있고 바이트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끼가 있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인간이 키우기 위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수태에다 넣든가 바크나 이렇게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노출돼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 우리 모델이에요. 노출돼 있다. 이거 예전 뿌리 이제 죽어서 한번 잘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뿌리가, 이거는 수태로 심든 바크로 심든 오래된 뿌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살아있진 않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뿌리가 내리고 오래된 뿌리 죽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래된 뿌리는 지금 죽고 아주 어린 떡잎은 이렇게 떡잎 졌죠. 그래서 떡잎 진 건 제가 이렇게 잘라주고, 자 뿌리 보세요. 튼튼하죠. 근데 가끔 이렇게 먹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먹었는데도 참 신기한 게 노출돼 있으면은 죽어 있을 텐데 보세요. 뿌리 이게 원 뿌리죠. 파랗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니까 저장 능력이 없어져도 요걸로 물을 빨아서 먹고 살 수 있고 또 저장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반수경. 저는 제가 저희 농원에 250평 규모 중에서 LED로 다 설치를 하고요. 반수경을 완전히 반수경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젊은 층일수록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런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바크나 식재를 떠나서, 물론 매니아들이나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바크도 구하고 수태도 구해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90% 이상이 난 꽃은 좋아하는데 키우기가 귀찮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반수경, 세미 워터 컬처라는 방법으로 하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제가 대량으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영상을 계속 담아서 그 중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 물 높이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좀 더, 웬만하면 다 사는데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호접란에 대해서. 호접란은 제가 해도 강조하고 그런 게 제 영상에 다 있어요. 과거 영상에 있는데 안 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많으니까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특집으로 이렇게 드린 거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막시라리아 이제 저희도 판매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판매를 많이 하는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자, 어저께 저희 고객분 중에서 오셨는데 막시라리아를 자녀분한테 받았는데 얘가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다가 점점 발부가 쪼글쪼글해진대. 그래서 저한테 왜 발부가 쪼글쪼글해요? 라고 여쭤보면 제가 물어봐요. 물은 며칠에 한 번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이전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뿌리가 튼튼합니까? 뿌리가 멀쩡하고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벌브가 쪼글쪼글 한다는 거는 물이 부족한 거죠.
근데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물을 많이 줘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쪼글쪼글하죠. 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딱 갖고 와서 저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매장에서 막시라리아를 분을 털고 심었는데 그거를 뭘로 심었다고요? 일반 흙에 심었어요. 당연히 뿌리가 썩죠. 열흘이면 썩어버려요. 그나마 통기가 잘 되는 펄라이트나 뭐 마사하고 섞어서 쓰면 좀 괜찮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당연히 썩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시 다 털어야 돼요. 그래서 털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막시라리아가 이 정도 사이즈가 보통 이제 시중에서 이제 판매 많이 하는 사이즈예요. 이제 꽃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이 사이즈에서 사서 분갈이가 와 있다 그러면 분이 정상적으로 바크나 뭐 스테로 심어져 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안에가 바크인데 겉에가 스테로 돼 있다? 그거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안에가 수태인데 바크하고 안에가 바크인데 수태로 감았다. 둘 다 막시는 워낙 강하니까 견딜 수 있지만 식재는 단일로 통일하시는 게 좋고 자 이거 뽑을게요. 뽑으면 막시라리아가 워낙 뿌리가 발달하는 식물이에요. 뿌리가 얇지만 그래서 보시는 저 이렇게 꽉 쩔어 있을 거예요. 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식재가 약간 오래돼서 상했어요. 그러면 눌러서 식재를 좀 털어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뿌리가 꽉 쩔어갖고 식재 자체가 안 보여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로 가냐면 요 정도 크기도 괜찮고 요 정도 크기도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 크기면 손가락 딱 한 마디 들어가요. 요거는 당장 키우기는 좋은데 내년에 또 갈아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큰데 심는다. 이렇게 큰데 절대 안 되죠. 과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데 심는다고 빨리 크지 않아요. 절대로.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는 요렇게 딱 있을 때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요지죠. 그죠? 여기 두 마디, 여기 두 마디면 딱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럼 손가락 양쪽에 두 마디 정도 들어가는 곳에 두고 화분 깊이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화분이 이렇게 높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화분밖에 없다. 그럼 높은데 안 심는 게 좋은데 너무 높다. 그러면 그 화분 사이에다가 이런 거를 밑에다가 넣어놓고 정 없으면 스티로폼이나 딴 거를 넣어서 3분의 1 정도를 통기 잘 되게 채워주고 그 이후에 심는다. 그 다음에 요렇게 넣어놓고 이 사이에다가 바크를 채우는데 요 정도면 6에서 9mm 소립도 괜찮고요. 9에서 12도 괜찮은데 어떤 걸 선택하시냐? 나는 물을 좀 자주 주는 성격이다. 그런 분들은 9에서 12를 선택하시고 중립이죠. 나는 한 번 주고 열흘 정도 뭐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큰다. 그런 분들은 물을 아무래도 적게 줘도 돼야 되니까 6에서 9 소립자를 쓰시는 게 좋고 이 안에 채워요. 쭉 채우고 털고 뚫기고 털어서 다 채운 다음에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 밑에가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공중에 붕 떠는. 그래서 여기를 꽉 눌러서 단단하게 심는다. 그리고 이제 다 심었어요. 심은 다음에 첫날은 어떻게 해요? 물을 위에서 줘서 안에 있는 찌꺼기가 빠질 수 있도록 샤워기를 쭉 빼준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물에 담궜다가 둔다. 그러면 이렇게 키웠을 때는 뿌리가 안 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키우다가 벌브가 그래도 쪼글쪼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100% 뿌리 문제 없는 거예요. 화분에도 문제 없고. 그럴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다음날까지 담궈 놓는다. 그럼 다시 탱탱해진다. 거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이건 제가 혹시라도 처음 보신 분들이나 잊어버렸던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고 여기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면 난 영상, 강의 영상 중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막시라리아만 따로 있고 호접란 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날 특집 부모님들이 꽃을 선물 받았을 때 죽이지 않고 그렇죠? 어차피 받은 선물인 거고 또 애들 죽이면 불쌍하잖아요. 매년 볼 수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처치해서 키울 수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